제 나이는 101세입니다. 지금도 의사로 일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연세에 건강하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 비법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매일 실천하는 45가지 습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45가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1. 규칙적으로 삽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좋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다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전환되지 않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란 몸 안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을 흡수 가능한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이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몸에 주는 셈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를 지속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 습관입니다. 2.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현대인은 햇빛을 쐬는 시간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름과 검버섯뿐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자외선 때문에 햇빛의 단점을 의식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광욕의 단점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에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을 예방해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체온이 낮아 체내 순환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39.3도 이상이면 사멸한다는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생각하면 햇빛을 쬐는 시간은 하루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 무리하지 않고 도중에 휴식을 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의무처럼 생각하고 걸으면 산책이 재미없어집니다. 애써 시간을 내서 걷는 만큼 오감을 동원해 산책을 즐겨보길 바랍니다. 4. 매일 낮잠을 잡니다. 수면 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부채란 매일의 수면 부족이 비처럼 쌓여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부채가 늘면 생활과 일의 질이 떨어지고 암,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이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성일의 경우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수면에서는 낮잠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은 시간이지만 몸에 휴식을 주고 기분을 전환해 준다는 측면에서 야간 수면의 3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낮잠을 습관처럼 매일 거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5.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저는 직접 고안한 체조를 매일 아침 식전에 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 에너지가 감소해 몸을 움직일 기회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되도록 매일 몸을 움직이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6. 과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적당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또 몸에 좋은 운동도 필요 이상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몸을 기분 좋게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잘 쉬는 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7.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젊으면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굳어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새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베개 없이 천장을 보고 반듯한 자세로 자면 등이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어 새우 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새우 등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길 권합니다. 8.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걸으면 100살 넘어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목표를 낮게 설정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 재미와 유쾌함을 더해 보세요. 그런 점을 의식하고 궁리하면서 좋은 습관을 늘리면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뿌리내리려면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9.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의식한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여러 종류의 채소를 매일 맛있게 먹는 습관 덕분 아닐까요? 10.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일과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식품 첨가물이 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는데 현대인의 생활이 딱 그렇습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섭취하는 채소의 양과 종류를 늘리면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11.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베지터블 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사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단백질과 당질인 밥을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 여분의 당질과 지질의 축적을 막아 비만,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2.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채소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섭취하지만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원도 많이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필수 아미노산인 9종류의 아미노산은 몸에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지 못해 고기 등의 식품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13.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요구르트, 치즈, 발효 마늘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세균의 유익균 수가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 유익균의 수가 급속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장내 환경을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14.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소량의 과일을 드셔보세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은 전분을 원료로 한 인공적인 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답니다. 15.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언뜻 체격이 좋고 뼈도 튼튼해 보이지만 평소 식습관이 탄수화물 중심이거나 운동 부족으로 나이보다 뼈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뼈 형성에 필요한 성분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은 치즈, 요구르트, 두부, 나토, 멸치 등이, 작은 생선, 녹미채, 미역, 근실말 등이, 해조류, 소송채, 청경채, 고구마 잎 등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는 몸의 기초가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뼈의 건강이라는 토대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16.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불포화 지방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메가9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올레인산은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혈관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작용이 뛰어납니다.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스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17.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수프를 먹습니다. 약선 수프를 먹으면 몸 안의 세포에 강한 힘이 생기고 되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약선 수프에 들어가는 한방약은 각각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효능을 가진 재료를 골라 조합해서 먹어도 됩니다. 18.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저도 일하는 짬짬이 그리고 집에서 쉴 때 자주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이라는 피토케미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성인병과 암, 노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19.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제가 수분 섭취를 의식하는 것은 물이 몸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신진대사 작용이 떨어지거나 심근경색과 뇌경색, 열중증 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자주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3부. 저는 이것만은 피합니다. 20.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식사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줄이거나 끊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일.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20, 30대가 식사에서 당질을 다소 제한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40대 이상의 중장년과 고령자가 당질을 제한하는 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2.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염분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23. 트랜스지방산을 피합니다. 트랜스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착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비만, 알레르기 질환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24.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적지 않고 이러한 물질은 대부분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4부. 저는 병을 통해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25. 저는 32세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병, 특히 큰 병은
성실하게 마주하면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6. 저는 89세에 간암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수술로 오른쪽 간을 제거했습니다. 담관은 상태가 좋지 않아 12지장으로 이어지는 공장을 잘라 그것을 왼쪽 간에 연결했습니다. 암 수술을 한 뒤로 저는 식사와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을 다시 돌아보고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27.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사용합니다. 서양의학에는 서양의학의 장점이 있고 동양의학에는 동양의학의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28. 자연 치유력을 활용합니다. 치료에서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환자가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29.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합니다. 약은 특정 질병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지만 면역력 저하, 위장 등 소화 기능 이상, 변비나 설사, 알레르기 증상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몸을 최종적으로 지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니 그 힘을 믿고 어떻게 하면 자연 치유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치료를 받거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 질병의 경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병은 증상으로 확실히 나타나기 전부터 몸의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지나치게 민감해도 좋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1.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채소, 생선,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고 음주와 흡연은 삼가며 몸을 자주 움직이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구. 저는 늘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32.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임을 기억합니다.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는 내장과 면역 시스템 같은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33.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34. 여전히 전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시인 세뮤얼 울머는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 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젊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35. 웃음을 선택합니다. 속는 셈 치고 웃어보세요. 그리고 반복해보세요. 힘들 때에도 웃으면 뇌가 재미있다, 즐겁다고 착각합니다. 36.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즉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황은 삶의 충실감과 의미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합니다. 37. 무엇이든 적당히 합니다. 매사 적당히 해보세요. 자기 식사량의 80%만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처럼 식욕 이외에 다른 욕구도 80%만 채우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8.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를 즐깁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과의 교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치매에 걸리기 쉽고 인생의 즐거움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39. 짜증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화와 짜증을 내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이고 인생의 시간 낭비입니다. 항상 그런 자세를 유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화가 날 때도 자연스럽게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40.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합니다.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다시 다음 목표를 세워 나아가면 처음에는 무리라고 생각한 곳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40일.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쁨은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찾아온 변화는 미지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42.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런 습관과 경험을 쌓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을 즐겁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43. 다만 죽기 전까지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죽기 전까지 살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44.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런 관점을 가지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45. 최선을 다한 뒤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시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분명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120세 인생을 준비해 보세요.